증시 어쨌든 전반적으로 호재와 악재 좀 구분하면서 전체장 한번 총평을 들어보죠. 제가 저번 주이어서 우리는 언제나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추세의 흐름. 그래서 그걸 갖고 왔어요. 예. 주간 저번 주랑 바뀐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다우 지수는 뭐 추세 상승 강화예요. 예. 여전히 갈 길 가고 있고, 뭐 주간으로 봐서도 또 양봉 마감. 다우 지수 안에서 산업재들 같은 경우가 좀 강한 모습들, 그 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금융이 강했죠. 3분기 우리 실적 발표 시즌인데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긍정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 강화, 달리는 말에서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 유지입니다. 여전히 뭐 갈 길 가고 있고, 그런데 다우보다는 강도가 약하죠.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줄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신고가 나기도 했는데 나머지 쪽이 조금 반등들이 이제는 좀 더뎌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보통 상승의 막바지에 갔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종목이 쫙 퍼지면서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특정 딱 살아있는 업종 내의 종목으로 딱 가거나. 그런데 지금 업종 내의 종목으로 딱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추세 상승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내릴 필요는 없는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상황이 애매해졌죠. 주요 추세선 테스트 가능을 열어둡니다. 이거는 안착하는지 아니면 이게 깨지는지, 여기에서 뭐 딛고 올라가는지, 그건 돼봐야 알고요. 테스트 가능성은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구성 종목들을 봐요. 뭐 엔비디아 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 주요 추세 아래 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플레이를 안 하는 거죠. 살아있는 쪽을 찾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신고가 종목들, 네.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만 쳐다보자. 지금 시점에서는 주요 추세선 위에 있는 쪽. 주요 추세선은 며칠선을 주요 추세선으로 봐요. 요거는 30주입니다. 30주? 네, 30주. 주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입니다. 네, 주간 30주를 보는 거고요. 요거는 강의에 같이 녹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한 거는 강의 들으셔야 이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자꾸. 뭔가 좀 자세한 맞아요, 거 맞아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저는 차별해요. 네. 차별, 네. 저런. 왜냐면 차별주의자 같은 유료 거라고. 무료 이런 거 차별해야죠. 야, 요새 우리 웅이사가 저 강의에 확 빠졌어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입니다. 잔압괴. 예.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죠. 철저히 차별. 네? 네. 근데 이거 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항상 체크를 하시는 게 나스닥 그리고 필반 지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미국 증시랑 커플링 안 된 지는 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열을 계속 보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내수에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해외 쪽도 같이 보는 거죠. 국적만 매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큰 그림이죠. 그것도 미국장 이제 해야 되고. 강의 들으면 알 수 있나요? 그거는 그림은? 알 수 없어요. 네. 지수에 대한 큰 그림은 알 수 없고요. 갑자기 오늘 방송하고 싶어지지가 않네. 네, 뭔가 있어 보여야 되는데 오늘 너무 솔직한가? 네. 네. 뭐 있어 보여야 되는데. 아니 원래 이런 말을 하면은 네. 되게 좀 뭔가 비호감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요. 순박하게 얘기하니까. 네, 저는 뭐 네, 네, 알겠어요. 웅기사님에서 눈웃음이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이렇게 당황해 보기 또 오랜만이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종목들 어디가 있습니까? 요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차별하겠다는 걸 많이 설명하려고 해요. 아니 보셔야 돼요. 보셔야지. 그래도 기본을 알아야 된다? 네. 알았어. 당연하죠. 네. 아이, 참. 준비한 거 해야 되다 보니까. 예. 다음으로는 상유 종합이에요. 주요 추세선 위에 있죠. 우리 이때 이거 봤잖아요. 저번 주에 이거 봤거든요. 이거 네. 보면서 이거는 매매할 수 없는 영역이다. 주요 추세 위에는 있지만 이거 보고 어떻게 하냐라고 했는데 안 깨고 반등 나왔어요. 주요 정책들 나오기도 했고 거기 더해져서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해 종합 같은 경우가
살아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지는 것도 조금 가속화된 것도 있어요. 예, 연결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주요 추세선 위에 위치한 지수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엔비디아입니다. 신고가의 추세 강화예요.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크게 강하지는 않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신고가의 추세 강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거 차트 보면서 30주 살아있으니 여기에서는 계속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1차원적이죠. 추세는 방향을 보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단계 더 봐야죠. 엔비디아가 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3분기, 2분기 간에 우리 이 실적 얘기를 할 때 블랙웰의 지연이라고 했죠. 그러면 나오는 매출 총익률 같은 경우가 다음 분기에는 못 나올 수 있다. 물음표. 잠시 실적 공백이 있는데 이거를 강하게 봐야 되냐라고 한 걸 뭐 젠슨 황 같은 경우가 수요 살아있다. 그 다음에 연결해 보니 최근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그거 하죠. 에너지 쪽에 계속 투자를 하죠. 투자. 예. 이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연결돼서 또 이 수요 같은 경우가 그래도 확인이 되구나.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개연성이 있는 거죠. 아마 다음 분기 나오는 실적 보면은 이때 신고가 나는 이유가 있었구나.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래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거래가 먼저 다른 게 나타나죠. 예. 다른 거래가 나타나면서 신고가라는 건 뭔가 내용을 내포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후행적으로 나오겠죠.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그걸 풀어보는 거죠. 여튼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의 엔비디아입니다. 다음으로 가면 마이크론입니다. 다르죠. 주요 추세선 아래 주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있으면서 이걸 돌파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 어떻게 돌파해서 안착하는지는 보는 거죠. 아직은 저항권에 있다 보니까 이걸 돌파해서 안착하는지를 확인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변곡 후의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일간을 통해서 또는 여기에서 뭐 상황이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는 게 나아요.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뭐 수급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변수인 뭐 HBM 같은 경우 3E가 진행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좀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거는 아직이죠. 물음표. 수급 같은 경우는 2019년에 5만 원대 갔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개인 매수가 계속 나타나다가 6만 원대 좀 넘어가면서 이때 개인 주체분들이 매도하고 글을 받아서 외국인 분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뭐 7만 원 딱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수급의 바뀜에서 힌트를 줄 거다 보니까 그 힌트 확인하고 답을 찾아가 보는 거죠. 아직은 미궁입니다. 아직은 미궁. 그런데 외국인이 판매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는 덜 빠지죠. 하락 추세지만 좀 덜 빠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하이닉스입니다. 중요한 주간이었어요. 중요한 주간이었는데 아쉬워요. 안착을 못했어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요렇게 안착 시도를 거의 완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밀렸어요. 오늘 밀리는 모습들. 안착 시도했으나 저항 그러면 다음 주 또 보는 겁니다. 20만 원 같은 경우를 쉽게 못 넘네요. 예, 20만 원. 뭐 여기에 대한 이유가 또 있겠죠. 실적 우리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나면 우리 예상보다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예상치 조금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계속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추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HBM 쪽은 괜찮아요. 뭐 이쪽 관련해서는 괜찮을 텐데 역시 뭐 이쪽도 반도체 영향 받는 거죠. 디램 낸드 레거시 이쪽 영향을 받아서 예상보다는 조금은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대해서 추정치 조정이 아직 하이닉스는 안 나왔어요. 전자는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뭐 실적 타이밍 맞춰서 또 이것도 조정을 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보면 되고.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주가가 빠져서 주요 추세선 위에 위치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있는
간극을 메우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걸 깨고 빠질지 지금은 기로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이 상황에서는 대응 같은 경우로 추세를 보는 대응에서는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예, 기다리는 구간. 기다리다가 뭐 이거 실험하는 형태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지금과 상황이 바뀐 게 있는지 또 체크하고 접근하는 거죠. 지금은 기다리는 구간.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보는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구간임을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 주요 추세선 같은 경우가 차트가 이렇게 상승으로 갔다가 하락이 역으로 걸렸다가 이제는 플랫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추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자 끝났네요. 끝. 끝. 네. 자, 근데 진짜 네. 그 중국 쪽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뭐 이러저런 걱정들을 하는데 레거시 쪽에서. 네. 근데 지금 오늘 홍콩 지수 보면은 SMIC 중국의 반도체들은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16% 폭등을 그렇죠. 해버렸던데. 네. 그죠. 중국이 보면 뭐 이제 DDR4는 따라온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만든 전기차라든지 스마트폰을 보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가격대 성능비란 건 인정을 합니다. 시장은 그만큼 침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소비자들도 사주고.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 뭐 LPDDR4 이거는 만들어서 시장 저가로 들어오고 있어요. 사주는 쪽에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 예상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시장 침투를 하잖아요. 제품을 통해서. 그래서 그쪽은 주가 강한 거고 우리는 어찌 보면 시장 파일을 뺏긴 면도 있으니까요. 주가는 이렇게 빠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생각할 점이 뭐냐면 중국이 되고 안 되고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 반도체 같은 경우 실제 시장에 들어온 거 맞고 가격에 영향 미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뭐 시장 파이가 뺏기는 건 맞고 그렇다 보면 이게 뭐가 변할까요? 실적 추정치가 떨어져요. 예. 전자도 추정치가 떨어지고 하이닉스가 추정치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주에서 주가가 꺾일 때가 두 가지죠. 장 빠질 때, 하락장 올 때랑 실적 추정치 떨어질 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좀 무거운 거죠. 무거운 상황이고 주도주로 픽해서 반도체를 들고 가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있는 거고 트레이딩으로 보는 겁니다. 가격 메리트 들어왔을 때 접점 대비 뭐 30% 반등 이거를 보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좀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 보고 계신 게 좀 있을까요? 산업재 쪽으로 확실히 무게가 좀 넘어와요. 시장이 우리가 5시 반 라이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인프라 종목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인프라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해요. 트럼프 후보의 뭐 득세인 면도 있지만은 거기 더해져서 그때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예산 관련해서 인프라 쪽은 원년 1년 차의 집행이 가장 크다 보니까요. 지금 쌓여있는 바이어들이 들고 있는 재고 같은 경우가 딱 소진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찍힙니다. 한두 분기 시차를 두고요. 지금 3분기 실적은 안 좋죠. 그걸 감안해서 뭐 주가는 빠졌다가 대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데 인프라 관련주는 실적도 더해지니 3분기 실적 기점으로 빠지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쪽도 보고 있습니다. 원전이야 지금 미국 쪽도 워낙 좋으니까 네. SMR 뭐 중심으로 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트레이드, 네. 뭐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월 달에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니라는 기대감을 가졌다가 그렇죠. 갑자기 지금 미국 쪽의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2차 전지 쪽을 봐야 될지 그렇다면 이거 이러한 식으로 계속 트럼프가 우세가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느 선에서 이게 좀 지지가 될 것인지 이미 물리신 분들 뭐 손절할 수도 없겠지만 네. 그래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주가 셀 쪽은 하방은 나와 있다라고 봐요. 하방 경직성은 나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세요. 풍력 쪽도 주가 깨져요.
실적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윈드 주가 한번 볼까요? 전부 그 민주당 쪽, 해리스 쪽. 네, CS 윈드 보더라도 주가 이렇거든요. 아, 많이 빠졌네, 네, 실적 최근.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 추세 위로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당연히 실적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는 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재건주 테마 성격을 띈 종목들이 장 중반에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물론 장중에 뭐 지뢰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은 시장은 이미 그 지지율에서 앞선 쪽에 정책에 따라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불확실한 면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어떤 후보가 이제 딱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는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2차 전지도 해볼 수 있고, 저는 풍력은 꼭 해보려고요. 예. 좀 그 긍정적으로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지금 경합주 쪽이 지금 다 전기차가 들어가는 공장 쪽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당선이 된다 해도 괄시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막 깔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상은 어쨌든 빠지니까 네. 이걸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될지. 우리 바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과거와 지금 바뀐 게 뭘까? 바뀐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트럼프 후보는 화석연료를 선호합니다. 화석연료를 선호하죠. 그러면 이 화석연료로 인해서 이 지금의 전력 조달을 다 할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 바뀐 게 뭘까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요. 뭐가 더해졌나요? AI가 더해졌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뭐 넷플릭스 뭐 몇만 시간을 볼 수 있는 전력 소비라고 하면은 지금 화석 연료로 발생하는 전기로는요. 이거 그 커버 안 돼요. 커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팩트로는 뭐냐? 팩트로는 뭐냐면 신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이쪽이 가지고 오는 거죠. 왜냐면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예,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뭐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다 떼어갖고 한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최근에 뭐가 있었죠? 사우디가 증산을 한대요. 갑자기 예, 원유 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쪽이랑 또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버가 안 돼요. 이쪽으로 해서도. 그러면 신재생 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쪽에서 주도주가 나옵니다. 예, 주도주. 나오는 거죠.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계좌에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왔을 때 짧은 매매로 수익 그냥 챙기고 다음에 올랐을 때, 아, 올랐구나. 그때 사서 보유할 걸 하느냐, 올라갔을 때 내 계좌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갈리는 거죠. 예. 거기에 따라 갈리는 거죠. 네. 어쨌든 좀 장기적으로 보기는 해야겠네요. 네, 산업재 사이클은 평균 3년 정도 가고요. 길게는 10년 갑니다. 예, 10년. 제가 할아버지 됐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10년 뒤엔 할아버지신가요? 아직 청년이군요. 청년. 혹시 숨겨놓은 아이가 제가 사춘기가 지났을 때. 아 그때 아이가 있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할아버지가 된다니까. 10년 뒤면 이제 네. 당황했어. 청년이 되는. 당황했어. 제가 말을 하고도 제 덫에 걸렸습니다. 네, 일단 뭐 숨겨놓은 아이는 없는 걸로. 없어요. 네. 네. 자, 내일장,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요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지표들은 가리키고 있는 게 연착륙 그 이상이에요. 거의 뭐 금리 인하를 당장 이제 단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지표가 좋단 말이에요. 예, 지표가 좋다 보니까 이 지표를 안고는 아직 위험 자산에서 내릴 필요는 없어요. 예, 여전히 주식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장이 좀 특이해요. 나머지 신흥국이랑은 다르게 너무 약하단 말이죠. 외국인이 안 사줍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안 사요. 시장을 팔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다라는 거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뭔가 지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인텔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차치하고 우선 뭐 나타나는 가격 현상 수급으로 봤을 때는 국내 같은 경우가 저는 보려고 하는 게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우, 뭐 나스닥 이런 게 1%딱 올랐어요. 올랐을 때 우리나라 야간 선물 같은 경우가 이 강도보다 좀 강하게 올라왔을 때, 예. 그 다음에 되려 아예 시장이 야간 뭐 만약에 한 5포인트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 80포인트, 25포인트 지수 상승이 이론적인데 이것보다 갭이 강하게 출발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때가 시장이 어찌 보면 다시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올려서라도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거니까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안 보이는 거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증시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요. 네. 대선 끝나고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해요. 네, 대선 그때까지는 끝나고. 불확실성이다 계속. 뭐 근데 이 한편으로 저는 장 빠져도 좀 덤덤하게 보는 편이에요. 마음은 찢어지지만 예, 덤덤하게 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냉정하게 보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이 이게 살아있는 장인가 아니면 끝나는 장인가 그거를 수없이 고민을 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심플하게 가격 지표 보자. 시장과 연결되는. 그래서 그냥 그 정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예, 시장과 제일 가까운 가격 지표 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시총 상위가 반응하는 장이냐 아니면은 개별주가 반응하는 장이냐를 나눠봐요. 근데 시총 상위는 반도체 강하게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2차 전지도 지금 강하게 사기에는 애매해요. 왜냐면 그렇지. 외부 변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변수란 주식장의 변수란 거는 해소되고 보려고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자, 다 애매해요. 자동차도 좀 그렇고 금융은 손댈 수 없이 올라가고 그러면 시총 상위는 매력도가 지금은 떨어져요. 그래서 개별주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건데 여기에 특수성이 하나 더해졌죠. 3분기 실적 시즌. 그러면 개별주를 주목하면서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 딱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예상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20%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상 실적 대비해서. 그러면 이런 거 사봐도 돼요. 주가 빠져 있으면. 이거를 보자라는 거죠. 그럼 그런 거 뭐가 있습니까? 아직 실적이 안 나왔죠. 나와봐야 알죠. 예. 나와봐야 아는 거죠.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자. 네, 죄송합니다. 아주 멋진 헛발질이었습니다. 예. 나와봐야 아는. 안 보이는 건 안 믿으면 됩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아니 근데 네. 진짜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 그러니까 24일인가 25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시작돼요. 우리가 되게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 이익이 2분기보다도 좀 못할 것이다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적 시즌이 기대해 볼 만한 게 없단 말이지. 그죠. 전반적으로는. 네. 어떻게 될까 이게 과연 증시에. 이게 실적 추정치가 꺾일 때는 지수의 레벨도 밀려요. 예. 그래서 보통 매크로장은 박스권 하단을 깨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3분기 이익 추정치 수정되고 이제 3분기 다음에는 내년 실적을 볼 거거든요. 근데 걱정인 점은 반도체가 여기에서 이제는 더 안 나와요. 작년에 올해 넘어올 때는 반도체가 최고였거든요.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 유틸 반도체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에서 내년 넘어갈 때는 반도체가 꺾여요. 유틸도 꺾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대선에서 뭔가 해줘야죠. 예, 대선에서 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딱 처음에 우리 나오는 정책 보는 거죠. 오히려 당선된 이후에 나오는 그 정책의 기조. 네. 그 정책이 그래서 그죠. 이제 이사님이 항상 연말에 대선 끝나고 승부를 본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하면 저 말에 뼈를 넣고 얘기하잖아요. 예, 다 돈 되는 얘기거든요. 예, 다 돈 되는 얘기. 그래요? 예, 들어놓으면 다 돈 되는 얘기. 음. 저 그러면은 예. 궁금해요. 네네.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귀엽고 헛발질해서 골을 한번 넣어보겠다는 그죠. 이 강한 신명.
저는 완전 관심 있게 봐요. 여전히. 예. 아 오늘은 좀 밀렸잖아요.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 아예 미국 증시로 넘어가라. 아, 네. 당연히. 예, 소형 모듈 원전은 미국으로 갑니다. 그렇지. 예. 이것도 당장 바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봤잖아요. 요 추세 대입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밀렸을 때. 네, 밀렸을 때. 주가 뭐 뜰 때 바로 따라갈 필요는 없고, 오클로 이런 것도 같이 보고 있고요. 예, 오클로. 어제 기회 한번 줬죠. 이런 거 한번 계속 추적해 보시는 거고, 그 생각 드실 거예요. 주가 떴는데 왜 지금 얘기하냐? 전부터 얘기했죠. 예, 전부터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게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같이 한번 이거를 관심 가지고 보자는 거. 그런데 매수 타이밍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 들어갔을 때 이건 사야 됩니다. 라는 건 지금 의미 없습니다. 예. 장중 조정이 뭐 어떻게 나타났을 때 그거는 가변적이잖아요. 오늘 보던 가격 시각과 내일 보는 시각, 그 다음 주 보는 시각은 달라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는 대세다. 예. 그렇게 보면은 전력 전선 쪽도 계속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선 쪽에 빠져 있는 종목들 좀 있어요. 그런 쪽은 3분기 실적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우리 LS 종류들 그런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3분기 공백, 4분기 내년 뭐 괜찮고. 자, 그럼 여기에서 나머지 전선주들 있잖아요. 작은 전선주들 그까지 확산해서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프리미엄 전선 쪽을 보거든요. 그래서 LS 그룹을 고압 전선. 네, LS 그룹을 챙겨 보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마무리로 네. 뭘 할까 생각하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새 내가 챗GPT한테 물어보는 가장 흔한 질문이 뭔지 알아요? 네. 이거야. 내가 뭐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질문해야지가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겠니? 아, 어떻게 이거를 질문하면은 질문법을 알려줘. 네. 자, 마무리를 멋지게 하려면 내가 문희사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주식을 살 땐가요, 팔 땐가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주식을 살 땐가요, 팔 땐가요? 기다릴 때입니다. 네, 끝? 기다릴 때. 지금 네, 좀 기다릴 때. 허무한데? 기다릴 때. 쉽지 않으신 분이세요. 뭔가 아주 강한 게 있으면은 저는 거품 물고 얘기하니까 제 입에서 거품 나올 때 주식 사시면 돼요. 거품 나오면서 얘기할 때 그때 클릭 막 하시면 돈 버니까. 예. 조금 별론데요. 자꾸 상상이 돼가지고 뭔가 개거품으로 네. 뭔가.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뭔가 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가득해 있고. 네. 근데 일단 우리 국내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금투세 관련한 이슈 물론 이거 논쟁이 많아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변곡점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국내에서는. 네, 변곡점이고 그 허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 보시면서 뭐라 할 수 있는데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걸 의식해서 아니죠 맞죠 할 수가 없어요. 영향 미쳐요. 네, 그 하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